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자, 1번부터 보죠. 406쪽에 1번. 다음 중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1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적용되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1억 원의 토지 매매 대금의 지급 담보와 불이행의 경우 제재를 위해 2억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이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매매 대금. 가담법은 소비대차에 부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고요. 3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고려청자. 그렇죠?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 부동산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는 거지. 동산은 적용 안 되고. 그 양도담보도 적용이 돼요. 4번 보시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건 왜 적용이 안 되겠어요? 채권액이 목적물과 비교할 때 오히려 빌려준 돈이 더 크잖아요. 그럼 가담법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든 또는 뭐 아까 나온 것처럼 환매를 했다든지 이건 다 전부 다 비전형 담보에 다 적용되고요. 5번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이게 얼마짜리 부동산이에요? 4억인데 2억이 먼저 달렸으니까 2억짜리죠. 그럼 3억 빌려주고 2억 부동산에 가등기한 거니까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 2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 가등기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병은 뭐예요? 후순위 권리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출제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산기간 내에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을의 채무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부터. 그다음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청산이 안 됐는데 본등기하면 무효죠. 근데 얘가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계속 무효예요? 유효등기가 돼요? 유효등기가 된다고 했죠? 3번.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을이 누구죠? 을이 채무자고 병은 후순위 권리자. 그럼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 중에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후순위자. 그러면 가담법은 전부 다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대요? 대항할 수 없다죠. 3번 틀렸고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청산기간 지나면 틀렸죠. 아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한해서만.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만이고 청산기간 지나버리면 변제기가 돼야 하는 거지.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됐어요? 그럼 무조건 담보가등기는 소멸합니다. 2번만 옳은 지문이고 3번.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고요.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경매가 있었죠? 무조건 소멸이고요.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산 없이 하면 무효라고 했고 4번. X토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4번이었고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경매했대요. 그럼 담보받은 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소멸하죠. 그럼 본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번이 정답이고 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매대금이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행 절차 나오면 이 지문은 거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답은 바로 2번이고요.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해줘야 한다고 했죠. 4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언제일 때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만. 그렇죠? 선일 때. 5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저질 나오죠?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2번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3억 상당의 부동산, 얼마짜리 부동산이요? 1억짜리죠. 가담법 적용되지 않죠. 3번 가등기 담보에 의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의 경우와 같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이렇게 되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대물변제 예약과 환매의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환매할 때 봤죠? 실제로 돈 빌리는 거면 모든 비전형 담보에 가등기 담보는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 취득은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된다라고 했죠. 2번 틀린 것이죠. 1번 가등기 담보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다. 그렇죠. 계약으로 하는 거고 2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고요. 3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3번 정답이고 4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아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변제와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라고 했고 가등기 담보가 경로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가 실행되면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 그렇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후순위자 건 고려 안 해요. 그래서 뭐 후순위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또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 내가 책임질 거. 선순위 것만 고려하고요. 2번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공탁. 그렇죠? 채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언제 공탁합니까? 청산기간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후에. 그렇죠? 본등기는 후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가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3번 똑같지 않죠. 경매를 실행하면 저당권이 되는 거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반드시 경매를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귀속청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본등기하는 것도 있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4번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실행 통지해야 되고 5번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맞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청산금의 범위, 청산금이 남는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4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부동산의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병은 후순위 권리자예요.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청산금이 없어도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변제기 도래하고 실행 통지하고 2개월 경과해야죠.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본등기하는 거지 청산금이 없다고 변제기에 본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실행 절차가 아까 변제기 도래하고 뭐 해주라고요? 실행 통지. 그러면 통지가 도달되고 청산기간 2개월이 청산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청산기간 끝났는데 청산금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청산금 주면서 본등기 인도하는 게 동시행이죠. 근데 청산기간 2개월이 끝났는데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본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청산기간 도래하면 바로 하는 거죠? 근데 지문에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즉시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어요. 여기서 바로 본등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뭐는 지나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청산기간 지나면 즉시할 수 있는 거야.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해야지 변제기에 즉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2번.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 효력이 없다. 틀렸죠? 객관적 가액이 미달돼도 유효하다라고 했고. 3번.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을은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변제는 언제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면 돼요? 청산금 받기 전. 그러니까 청산기간 지나도 상관없죠. 청산금을 아직 안 받았다면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근데 말소를 못 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어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4번 옳은 지문 정답이고.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에 갑의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경매가 되면 소멸하게 되고. 5번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당초에 차용금 채무와 매매대금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라면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돼. 차용금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있잖아요. 그 후 후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차용금 반환 채무만 남게 된 경우면 가담법 적용된다라고 했죠. 매매대금이 없어졌으니까. 그 얘기고. 2번.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 그렇죠? 담보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건 언제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3번. 이와 같은 법리는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양도담보도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는 거죠. 4번.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이며 후에 청산을 하였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나중에 청산을 끝내면 유효가 되죠. 4번 정답이고. 5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 을은 갑으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토지의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병으로부터 4천만 원 차용하면서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1번.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담보가등기권자 할 수 있고. 2번.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병은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누구예요? 후순위 담보권자. 3번.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X토지에 대한 청산 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틀렸고 4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 된 게 뭐가 돼요? 저당권. 그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고 5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경매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이라고 했고 7번 틀린 겁니다. 1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빼고 남은 돈을 말하고 2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되고 3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경매와 귀속 청산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공적 실행으로서의 경매, 사적 실행으로서는 귀속 청산, 귀속 정산도 같은 말이에요. 청산 정산. 4번.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탁. 언제 한다고 했냐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해야 한다. 후순위자권 고려 안 하죠. 선순위자권만 고려하는 거, 책임질 것만. 자, 8번 안 보셔도 돼요. 똑같은 문제고 9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이더라도 제3자 권리 취득은 부정된다. 틀렸죠? 선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2번.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무청산 특약은 청산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언제 하는 건 돼요? 청산기간 후에 하는 건 되죠. 제3자를 해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 3번.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채무액을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가 아니라 청산기간 지나도 돼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변제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였잖아요. 변제기로부터 10년. 그 누가 취득하면? 선의 3자. 악의는 안 된다고 했어요. 4번. 실행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구도 상관없죠. 서면구도 상관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건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고요. 그렇죠? 그리고 5번. 담보권 실행 통지에서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 기간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자, 가담법 다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명법이죠. 일단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예요. 근데 현행법상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어요? 뭐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 근데 부부라고 해서 부부, 종중, 종교단체라고 해서 다 유효한 게 아니라 뭐 조세 회피 목적이나 이런 탈법의 목적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부부라 하더라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명의신탁을 했어요. 누가 입증할 거냐? 유효를 주장하는 부부가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런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판례, 얼마 전에 나온 판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얘네들은 조세 회피나 탈법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는 게 기본일까요?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판례는 얼마 전에 나온 판례라면 없는 게 기본이래요. 조문 해석상 없대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예요? 무효주장자예요? 무효주장자가 그런 탈법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라는 게 한 달 전에 나온 판례예요.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고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낼게요. 최근 판례들은. 네. 그래서 둘이
부부였다. 그래서 부부간에 명의신탁을 하면 무효주장자가 탈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해요. 그러면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거니까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고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신탁자는요, 요 수탁자에게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가 내부적인 소유자에게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외적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데 얘가 이 부동산을 X에게 처분을 합니다. 매매를 했다. 매매. 그러면 이 갑이 X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자기 걸 판 걸까요? 타인물의 매매일까요? 자기 거예요. 우리 판례는 요 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타인 권리 매매라고 볼 수 없다. 570조의 전부 타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걸 판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Y가 임대차를 했다. 주택을 임대차한 거야.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자에게. 얘는 주임법에 적용받아야 안 돼요. 받아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지만 이 갑 같은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A가 이 부동산을 침해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직접 구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이 을은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고 갑은 하려면 을을 어떻게 해서 대위해야 한다고 그랬죠? 대외적 소유자가 병에게 팝니다. 병은 당연히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을 하죠. 근데 뭘 하면 안 돼요? 을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이건 103조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때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데 직접 말소에 대위 말소요. 대위 말소하고 받아가면 된다. 이게 이제 유효한 명의 신탁이에요. 근데 이 유효한 명의 신탁은 이제 부부 종중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등기 되돌려 받으려면 명의 신탁을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해지. 이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말은 명의 신탁이 유효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무효인 명의 신탁에서는 해지한다 이런 말씀 틀려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주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명의 신탁 유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양자간. 양자간은 뭐 너무 쉬워서 특별히 볼 거 없죠. 명의 신탁 무효고.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뭐가 있었냐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랑 계약형이 있죠. 그렇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뭐 계약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유형이 어떤 거였냐면 갑이 을하고 명의 신탁을 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주면서 부탁을 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겼다.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을에게. 그러면 일단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는 건 중간 생략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자가 계약하고 등기가 수탁자에 가는 거예요. 이게 3자간인데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 신탁은 유효. 무효.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마음은 벌써 여기가 있었거든요. 명의 신탁은 무효. 그렇죠? 그러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등기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무효죠. 실체 관계가 없으니까 매매 계약은 갑이 했고 명의 신탁은 무효니까 얘한테 등기가 넘을 실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등기는 무효. 누가 소유자였죠? 갑이 아니라 그랬어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서 본 게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있지 갑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을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병,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접 할 권한은 없고 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러면 등기가 이제 병에게 남아있죠.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라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무효여야 돼요? 매매가 무효야 대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매매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를 이유로 대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매매는 유효니까 대금 돌려줘가 아니라 얘는 뭘 청구해야 돼요? 등기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갑은 대의말소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뭐 귀찮은데 바로 줄게 라고 등기를 바로 넘겨요. 그러면 갑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왜 유효라고 그랬어요? 돈 내고 샀잖아요. 실체관계가 존재하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을이요 A한테 팔았는데 이 A는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대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고 했죠. 아까 가담법은 누가 취득해요? 선의.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불문. 제3자는 다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이 정도예요. 특별하게 복잡한 내용 없고 오히려 좀 더 복잡한 건 계약형이죠. 계약형. 계약형은 갑과 을이 명의 신탁을 하고 뭘 줬다고 했냐면 돈 줬어요. 매수 자금을 줍니다. 이 돈 가지고 병 거 좀 사. 그래서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계약형은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효과를 얘가 귀속받는 거죠. 그러면 계약형의 경우에는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로 나눴죠. 매도인이 뻔히 알았대요. 명의신탁이라는 걸.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물론 무효고 을의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돈을 대준 갑이 병에게 실제로 내가 돈 대준 거니까 나한테 등기 줘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돈 대줬다고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갑에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그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죠, 병. 예. 예.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악의는 이게 다예요. 판례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돈 대줬다고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병이 뭐 해주면? 동의나 승낙을 해줘. 이 말 안 나오면 갑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의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시험은 주로 선의일 때 나오는데 이 매도인 병이 선의였다면 자 그러면 일단 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은 무효죠. 부부 종중 종교단체 빼곤 다 무효고 그런데 을의 등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한 건 물권 변동이 유효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선이었다면 이 병은 이 을이 진짜 돈 들고 들어온 매수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명의신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얘가 모르고 팔았다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뻔히 알면서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면서 팔았다면 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에.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한다? 틀리죠.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삼자간에서. 지금 관계를 보면 갑은 병을 대위할 법률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대위 말소란 말 나올 수 없고 또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죠. 명의신탁이 지금 뭐니까. 이건 유효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무효니까 뭘 청구해야 되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돼요. 무효니까.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수자금이냐 부동산 자체냐가 문제였죠. 이때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누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부실법이 제정되기 전이냐 후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 95년 이전이었다. 그러면 유효할 때죠. 이 경우에는 뭐 달라고 해야 돼? 부동산 등기 청구죠. 부동산 자체. 실명법 이후면 매수자금. 그러면 이게 실명법 이전에 한 거면 갑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가 있었죠. 소멸시효 진행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던 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뭐일 때요? 매매일 때. 근데 이거는 얘가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건 매매를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순수한 채권이라고 했죠. 이건 점유해도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이거랑 비교하면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등기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원인이 뭐니까? 매매니까. 근데 이건 매매가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순수한 채권의 변형물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실명법 후에 한 거면 매수자금이죠.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안 주면 당신 부동산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매수자금, 매매대금 이런 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주면서 저기 법원에서 경매가 있는데 경락 좀 받아와. 그래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다. 등기한 거죠. 물론 이제 법원이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뭐 다른 사람 꽤 있었어요. 병의 부동산이 법원을 통해서 을에게 경매가 되었다. 그러면 돈을 대준 사람과 경락받은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요? 명의신탁. 유형은 어떻게 되죠? 계약형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한 을이. 근데 보통은 이런 계약형 명의신탁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하냐면 나중에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야 된다. 부동산 이전을 약정하거나 또는 이거를 A에게 팔면 처분하게 되면 대금이 있죠. 대금은 돌려줘야 돼라고 대금 반환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전 약정이나 대금 반환 약정을 하면 이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왜 무효라고 했냐면 이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약정인데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만 주면 돼요? 이것만 주면 돼요. 예를 들어 팔아가지고 요즘 올라서 3억 받아. 3억. 그러면 3억 줘요? 1억만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 줘도 되는데 등기 줘버리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왜 유효라고 했냐면 어차피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1억 대신에 부동산으로 줬다. 대물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
유효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조심하시라고 한 게 뭐였냐면 이 경매를 받았는데 전 소유자 병이 명의 신탁을 통해 을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형에서 얘가 만약에 악이었다면 등기는 무효라고 했죠. 매매일 때고 이건 매매가 아니라 경매죠. 경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이라는 전 소유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경매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알고 있는 것과 얘가 소유자가 된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선의악의 불문 유효한 거야. 근데 이거는 매매니까 뻔히 알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죠. 세 가지 지금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삼자간하고 뭐야? 계약형 그림. 자, 문제 보죠. 1번. 413쪽에 1번. 부실법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유권 이외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꼭 본등기 해야만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돼요. 가등기도 적용돼요. 가등기도. 그다음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이게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받는 거죠. 양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했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맞죠?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해지는 언제만 쓴다고요? 유효할 때만 쓰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4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등기는 무효다. 이 등기는 유효하죠. 실처관계에 부합한다고 했고 5번.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실법은 선의자만 보호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그럼 제3자가 보호되는 거니까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자 보호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헷갈리죠? 예. 대항이 헷갈리면 주장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악의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였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 2번.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X부동산. 일단 유형은 뭐예요? 그렇죠. 갑이 을하고 명의신탁하고 병소의 부동산을 누가 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줄인데 이 독해가 안 되면 곤란한데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주어가 뭐예요? 갑이죠. 갑이. 그리고 등기만 부탁해서 을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럼 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그림이 되잖아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렸고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갑을에게 소유권 줘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4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병이 소유자니까.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사실로는 안 된다고 했죠. 법률로만 인정이 되고 물론 나중에 결혼하면 유효가 돼요. 근데 언제부터 유효해요? 혼인시부터. 그다음에 3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건?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 이름은 좀 다르게 됐네요, 그렇죠? 병이랑 을이랑 바뀌었나요? 얘가 을이고 얘가 병인가요? 요거만 바뀌었고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그렇죠. 계약형에 해당되고 니은.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악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아니라 경매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디귿.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준 돈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 빼고 옳은 것이고 4번.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등기했다. 틀린 것입니다. 일단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1번. 을은 갑에 대해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소유자니까? 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그럼 을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다시 보세요. 을은 갑에 대해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갑 거니까.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누구 거 판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3번. 정의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을 대위해야 돼요. 대위해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 계약은 무효다.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외적 소유자에게 샀으면 선악불문 취득. 뭐만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적극 가담. 그 다음에 1번. 자, 부실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1번.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적용되고. 2번.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했다. 당연히 적용되죠. 명시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디귿. 을 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다. 적용되죠. 꼭 본등기가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 2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위 법은 모든 부동산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고요. 2번. 위법이 정한 명의신탁 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3번. 변제담보. 가등기한 거죠. 뭐라고 불렀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담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담보죠. 그럼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 명의신탁은 위 법이 무효라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래서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뭐였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부부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이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관해 선의의 타방 당사자가
부동산 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기초로 등기하여 성립한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그렇죠? 보신 사례고. 3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계약형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인 것은 뭐가 유효한 거야? 매매와 등기가 유효한 거지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2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년을 점유해도 안 된다고 했죠? 왜요?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니까. 타주점유. 2번 그 얘기고요. 틀렸고 3번 탈법 목적 없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수탁자 등기는 유효가 된다. 그렇죠? 결혼하면 유효가 되고요. 다만 명의신탁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혼인시부터 4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르는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서 제3자는 선인자에 한한다. 선악불문. 선악불문이죠. 5번. 탈법 목적 없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되고 수탁자가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된다. 대내적으로 누가 소유자겠어요? 신탁자. 대외적으로 수탁자. 거꾸로 되어 있죠? 틀렸고 4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틀린 것은? 자, 유형은 뭐예요? 3자가 아니에요? 누가 샀어요 지금? 신탁자가 샀어요? 수탁자가 샀어요? 신탁자가 을하고 계약하고 등기는 병에게 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그림 보고. 을병은 좀 다르네요. 이 그림 가지고 풀어오면 매도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사례에서는 을이고 등기한 애가 병.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자, 1번부터 보죠.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부실법상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그렇고요. 2번.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죠. 3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불문 취득이고요. 4번. 을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다. 그러니까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라는 거고. 5번. 을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의 말소하고 전기 받아가야죠. 자, 5번. 틀린 겁니다. 1번. 사례를 보면 갑은 을에게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전 을의 친구인 병은 을의 매수 토지를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을은 갑에게 등기 명의를 병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뭐예요? 3자가 아니죠. 사람 이름만 바뀌었어요. 사람 이름은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는 신탁자가 누구예요? 일단 매도인이 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고 1번부터 보죠. 을이 병의 명의를 빌어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갑은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 2번. 병 명의를 빌어 등기하기로 한 을과 병 사이의 약정을 매매계약 체결 시에 갑이 알지 못했다면 병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얘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고
부탁받고 등기를 넘겨줬대요. 그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얘한테 등기될 실체 관계가 없죠. 얘는 매매 계약을 한 적도 없고 명의신탁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실체 관계 없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 말소할 수 있고 4번 을과 병 사이 약정을 모르고 병명의 등기를 신뢰하여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불문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병이 을과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이건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최근의 판례였고 그 다음에 6번 갑은 을과 을 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켜주기로 합의한 다음 매수자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였다. 을은 그 돈으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병으로부터 등기를 격려받았다. 뭐예요? 유형은? 계약형. 갑을병도 이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갑을 사이 계약은 명의신탁 계약으로 무효이다. 그렇고요. 2번 병이 갑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요.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3번 병이 선의인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선이면 소유권은 을이 갖는 거예요. 그럼 을은 부동산을 줄 필요는 없고 받았던 매수자금 2억 원 주면 되는 거죠. 4번 병이 선의인 경우에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뭐로 인정한다고요? 대물변제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 정등기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을이 정한테 등기를 넘겨줬는데 왜 넘겨줬냐면 갑과 명의신탁을 또 한 거예요. 정이라는 애가.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이 정에게 넘어간 등기는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갑은 정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틀린 지문이고요. 7번. 부동산 실명법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 신탁은 유효하다. 명의 신탁은 유효해요. 유효한 건 뭐가 유효라고요? 매매와 등기가 유효인 거지 명의 신탁은 무효다. 2번. 매도인이 계약 명의 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얘가 악이라고 해서 갑이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병이 동의나 승낙을 해줬어야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3번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자간 등기니까 말소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에서 하는 것이고 4번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 부담자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그렇죠? 5번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건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 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 얘기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오셔서 시험 보는 거예요? 네. 아마 오시는 시험 보는 시간 똑같아요. 10시에 오셔가지고 10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45분 이 정도 시험 보시고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해설 강의 들어가요. 근데 이 한 달간의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수업 내용도 뭐 중요하겠지만 직접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신다는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시험 보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러면 꼭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시부터라고 하면 5분 전에는 착석하셔야죠. 근데 혹시라도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늦게 오시는 분은 들어오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게 진짜 실제 시험처럼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비켜봐. 이러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되고 부득이하게 좀 늦으시면 뭐 편하신 데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꼭 보셔야 돼요. 그 시험 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하고 전범위 전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계속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시간 그리고 시험 보고 나머지 3시간은 해설 강의하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겠죠? 예, 시험 보고 해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